안녕하세요. 김혜숙의 I can FAT 1급 9번째 이야기 같이 만나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더 존 스마트A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I can FAT 1급 교재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고 같이 이제 만나보시면 저희가 기업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들의 거래가 쭉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쳐다볼 때 증빙이라는 서류가 항상 오고 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출장과 관련된 서류를 올리게 되죠. 그러면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과 관련돼서 다녀왔다고 또 서류를 올리게 되죠. 출장을 다녀오면 거기에서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거를 지출을 한 서류들에 대한 각종 증빙들이 회계팀에 또 전달이 되죠. 이런 식의 한 예를 보시면은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거래들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저희는 증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이 증빙이라는 서류를 근거로 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거래의 판료소, 회계상 거래가 일상생활의 거래와 뭐가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던 시간이 있었죠. 그런 거 기억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회계상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 변동하면서 거래라고 인지가 되는 부분들을 인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 과연 증빙이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증 서류가 필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커피를 샀습니다. 15,000원에 이랬을 때 커피와 관련된 영수증이 단말기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있든지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사업자 등록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그걸 지출 증빙 서류라고 하거든요. 그 지출 증빙과 관련된 현금 영수증 서류가 있는지 또는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증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면서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당기순이익을 근간으로 해서 법인의 세금인 법인세를 책정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 실제로 여러분이 비용을 많이 썼으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이러한 의미에서 협소하게 좀 해석을 해보면 증빙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서 입증 서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치 자체가 정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흔히 기업에서 거래를 할 때 증명서류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가 뭐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금계산서라는 단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을 거래하게 될 때 이를테면 저는 토마토 이런 과일들 많이 사거든요. 농산물이죠. 이런 과일들은 농축수 임산물 이런 과일들 뭐 농산물 뭐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은 부가세가 면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도 신용카드 있으시면 그걸로 결제해 보셔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은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는 걸 소득공제형 현금영수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업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받게 돼요. 그런 걸 지출증빙 용 현금 영수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하면 알았어 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으니까 믿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국세청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거래를 했는데도 실제로 이러한 정규증명 서류를 수치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인세 신고 시에 가산세 부분에 대한 2%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정규증명 서류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라는 거래 금액의 2%가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따라서 정규증명 서류를 반드시 수취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숨통 숨 쉴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모든 증명 서류를 다 받고 싶었지만 사실은 거래 상대방에 의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숨 쉴 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이 거래 건당 3만 원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문구점에 가시거나 문방구? 저희 때는 문방구랬는데 문구점에 가시거나 뭐 문구 파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파랑 색깔 영수증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랑 색깔 영수증 같은 경우는 좀 길쭉한 거를 교재를 집필하면서 좀 절반 잘라놨는데요. 길쭉하게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실제로 이제 금액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계산서도 아니기 때문에 문방구에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한 묶음을 구입을 해서 호서문구에서 내가 화일을 샀어요. 요런 거를 3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이러한 영수증은 3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런데 3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커트라인이 딱 3만 원이에요. 3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거래를 할 때는 3만 원까지는 이러한 문방구에서 파는 영수증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3만 원이 초과되면 이 영수증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2%가 공급 대가, 여기 이제 6만 원 있죠. 6만 원의 2%가 이제 납부해야 되는 돈으로 법인세 때 나온다. 그 흐름을 제가 법인세까지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정규증명 서류의 이해라고 해서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3만 원 초과 거래는 조심해서 정규증명 서류를 수취를 해야 된다. 만약에 3만 원 초과 거래인데 저희가 이런 영수증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 밑에 거 문제가 호서문구에서 현금으로 문구 구입한 게 6만 원이에요. 3만 원 초과했죠. 요거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같이 만나보실 거예요. 정규증명 서류의 범위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요거이고 3만 원 초과되는 거는 분명히 이 정규증명 서류를 수취해야 되고 3만 원이 초과되지 않은 거는 이 영수증도 괜찮아 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저기 이제 미래의 시간으로 가서 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공부하게 될 텐데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게 되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나보게 되면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만 하겠구나.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서 매입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계 공부라는 거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교재 181페이지 저희 아이캔 FAT 1급 수험서에 있는 181페이지에 호서문구와 관련된 이 영수증을 보시면서 정규증명 서류 검토하는 내용들을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영수증인데요. 업무에 사용할 문구를 구입을 했어요. 호서문구에서.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거래의 판례소 공부하실 때 어떤 공부를 하셨냐면 가장 계정 과목같이 생긴 아이를 골라잡기. 요거 이제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만만한 거, 가장 쉬운 거, 가장 이해가 높은 거. 나는 현금이 가장 만만해. 현금이라는 건 자산인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6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왜요? 문구 사느라고.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지출됐으니까 감소했구나 해서 대변에 기록을 했어요. 왜 감소했어? 문구 샀어.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구라는 거, 사무용품이라는 거 공통적으로 쓰이는 이름들을 묶어서 계정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쓴다고 했어요. 그때 이 문구라는 거는 여러분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제가 약어로 쓸게요. 사무용품비.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요런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뒷부분에 있는 기출문제 같은 걸 좀 만나시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 백데이터 상에서 지원하는 계정 과목을 가지고 저희가 답안을 산출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 백데이터에는 지금 교재를 집필을 하면서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 중에서 어떤 걸로 넣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조금 넣어놨어요. 그래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소모성 물품이라는 의미에서 소모품비와 사무적인 업무에서 쓰이는 사무용품비라는 소모적인 의미의 사무용품비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문구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정 과목이 사무용품비겠죠. 그런데 저희가 특별하게 계정 과목을 만들거나 백데이터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검색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뭐가 있는지 보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요거는 써버리는 거죠. 소모성 물품이죠. 따라서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겠고 비용이 발생해서 차변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회계 처리를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로 차변에 기록하시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기록을 하시는 전표 입력을 수행해 볼 텐데요. 앞서 저희가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를 공부하셨죠? 따라서 대변에 현금이라는 총액이 지출됐으므로 저희는 뭘로 기록한다? 출금 전표로 기록한다. 자, 그러면 출금 전표는 코드 몇 번을 사용하셨어요? 자, 1번을 사용하셨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행 3번은 뭐냐면 얘가 3만 원이 넘는 그냥 영수증인데 왜 정규증명서류인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발행직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이런 거 발급 안 받았어? 요런 의미의 제재로 인해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을 하면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서식에서 관련된 가산세 2% 검토하는 거를 법인세까지 가서 제가 프로세스 끌고 오는 것들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정규증명 서류에 대한 이해와 3만 원 초과 영수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8번째 시간에 일장 완료된 백데이터를 사용을 했었죠. 기억나세요? 3일아이닷컴에 들어가서 ICANN FAT 1급 백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저희가 FAT 1급에 일장 완료된 3001 백데이터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공부를 지난 시간에 하셨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영수증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가 4월 2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일자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일자로 출금 전표 1번. 사무용품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사무용품비가 829번으로 검색이 되네요, 여러분. 그러면 829번 사무용품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 800번대 F2키 누르면 소모품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자, 소모품비도 검색이 되네요. 그러면 800번대 거 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 둘 중에 하나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모품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저희 이제 FAT 1급이라는 시험을 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용품비 계정은 실제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이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사무용품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보통 이렇게 X로 해놓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검색해 보셨던 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800번대 저희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800번대거든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모품비를 사용해라 이런 의도로 이제 많이 작성이 기출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문제는 저희가 문제를 줄 때 여기에 단서를 소모품비로 처리할 것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답안을 소모품비로 산출을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사무용품비도 적절한 계정 과목이긴 해요. 그런데 요 사무용품비 계정 과목을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미사용, 사용 못하게 해놓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서 해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저희 교재를 집필할 때 소모품비로 할 것이라고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소모품비 확정 지으시고요. 금액은 6만 원 됐죠. 자, 하단에 분계 내용을 검증한다 생각하시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요. 판매비와 관리비인 소모품비의 발생 6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어요. 지금 이제 조금 진도가 나갔으니까 저희가 벌써 9번째 이야기 시간이잖아요. 요거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왜 소모품비를 검색을 했는데 500번대 제가 소모품비를 소모품비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왜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 똑같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도소매 기업도 있고요. 제조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회사도 있고 분양회사도 있고 도급회사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회사가 있는데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이 500번대는 제조기업에서 쓰는 제조원가 쪽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800번대는 이제 손익계산서 형태로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손익계산서를 읊어볼게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손익계산서가 쭉 작성될 때 판매와 관리 파트에 기여하는 비용을 소모품비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FAT 1급을 기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도소매 기업인 패션회사 주식회사 3일 패션을 다루고 있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을 쓰는 거예요. 500번대는 제조기업이고 600, 700번대는 건설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건축 쪽과 관련된 회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는 똑같은 계정 과목이 나오면 FAT 1급 수준에서는 800번대 코드를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6만 원이 넘었는데 파랑 색깔 그냥 영수증을 수취하셨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이렇게 검토하러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호서문구라고 하는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셔도 돼요. 제가 지우고 다시 입력해 볼게요.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백데이터에서 요거 이렇게 지워내시고 금액은 원래 실제로는 이제 백데이터가 빈칸으로 주어져요.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주어져 있는 문제를 이렇게 4월 2일자로 호서문구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실제로 아까 입력해 놓은 거 그대로 이제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한번 입력해 보는 의미에서는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사랑. 이렇게 하시고 주소도 여러분 보여지고 있는 요 주소 강서로 420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파일 6만 원 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직접 타이핑 한번 쳐보세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전표 입력에서 거래처 코드를 걸면 이게 자동으로 끌려와요. 이렇게 넣어보시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문구점 가서 3만 원 초과되는 걸 할 거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되죠. 30133165515. 됐죠? 거래금액 6만 원.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FAT 1급을 읽어드리는 지금 이야기 시간인데 제가 TAT 2급도 읽어드리는 시간이 추후에 날까요? 그러면은 그때 요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 15번부터 35번까지의 거래는요. 3만 원 초과됐지만 괜찮아. 가산세 없어라고 하는 특수한 거래예요.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보험에 가입을 했더니 그 보험에 가입한 돈이 보통 3만 원이 초과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에다가 저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보험회사 관련된 정규 증명 서류를 받지 못했다. 괜찮아요. 보험 증서만 받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금융보험 용역은 괜찮아라는 코드 16번을 거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자동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세 같은 걸 내게 되는데 자동차세는 국가에서 그 고지서가 날라오면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3만 원 초과되는 거래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 여기 국가 등과의 거래 코드를 걸면 괜찮아요. 요런 것들인데요. FAT 1급 수준에서는 요런 거래들이 나오지 않고 요거보다 높은 급수 TAT 2급 거래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830번 소모품비 처리했고요. 저희가 문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기록을 하시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원에 꼭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불러오기를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고 지금 자동 불러오기가 됐는데 요 12번이 관건이에요. 12번의 명세서 제출 대상에 이렇게 금액이 써지면 법인세에서 가산세 부분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요 12번 코드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 작성하고 닫기 하시고 예스 하시면 지금 저희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부분에 관련된 걸 다 풀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무엇을 보여드릴 예정이냐면 여러분 잠깐 프로그램 빠져나가시고요. FAT 1급은 회계 파트와 부가가치세 파트가 일부 출제가 되기 때문에 FAT